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연말연시를 앞두고 한파를 동반한 기록적인 눈폭풍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1억 명 이상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행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빙판길 사고와 눈길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도 164편의 항공기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여행객들은 반드시 미리 확인할 것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중동부 지역과는 다르게 남가주 지역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70도대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최대 인력을 동원해 음주운전, 약물운전, 속도 위반 등의 고강도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홈리스 구제책 인사이드 세이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올해 11월까지 거리에서 사망한 노숙자가 1,500여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이 높음에서 중간으로 하락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1996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 수준인 76.4세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피소된 모 회사 메타가 피해자들에게 7억 2,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 직원들은 사용자 계정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실이 발각돼 해고됐습니다. 한국 법원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핵심 피해자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이 이를 발판 삼아 윗선 수사로 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의 국회가 오늘 밤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법정 시한을 넘긴 지 21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은 힘에 밀려서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에 이틀 동안 최대 6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17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과 충청, 제주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교통 대란이 벌어졌고 제주에서는 이틀째 하늘길이 막혀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붕괴 소식, 눈길 교통사고 등의 폭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월드컵, 올림픽 등에 나서는 남녀 대표 선수들에게 동등한 국제대회 수당을 보장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뒀습니다. LA 다저스의 트레버 바우어의 징계가 축소되면서 2023년 중반부터는 마운드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다저스는 바우어의 복귀를 14일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보다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 계속 좀 더 정점에 달하게 되겠죠. 준비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셨습니까? 또 계획 있으신 분들 잘 진행되시나 중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완전히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이 북부 캐나다 쪽에서 북극권 냉기류가 쏟아지면서 살인적인 냉기와 한파가 미 중부 지역 그리고 중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 날씨로 국립기상청은 냉한기 경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그리고 따뜻한 플로리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동부 지역은 폭풍에 이어서 폭설까지는 예보돼 뉴욕주 등 여러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중북부의 몬타나주와 노스다코타주에서는 기온이 섭씨로 영하 45도까지 내려갔고 주말에는 영하 55도까지 더 곤두박질 칠 수 있다라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북극 냉한 전선을 기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동상에 걸릴 위험이 매우 심하다며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와 아이오와주 등 중서부 지역에는 1시간 만에 영상 5도에서 영하
22도로 날씨가 급강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10분간만 야외에 간단한 겨울 복장으로 있어도 동상에 걸리고 심하면 괴사 절단할 처지까지 몰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린 시절 눈 오는 겨울 날씨가 아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60% 정도 미국인이 겨울 추위 경보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100만 가구가 넘는 지역은 또 눈으로 인해서 정전 피해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기온이 급강하는 데 이어서 춥고 강한 바람이 눈 폭설과 겹쳐 시야가 흰색으로 막혀버리는 와이트아웃 현상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한파로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으며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교통사고, 이 빙판길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도 보고됐습니다. 뉴욕주는 얼음 덩어리가 강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5,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주말 전국적으로 추위와 한파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항공편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연시를 앞두고 미국이 한파를 동반한 기록적인 눈폭풍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1억 명 이상의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고 또 고속도로에서도 빙판길 사고와 함께 눈길 고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거센 눈보라에 공항에 있는 비행기 모습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는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기 버거울 만큼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폭설이 내린 도로 곳곳에는 눈길 사고를 당한 차량이 눈에 띕니다. 한파를 동반한 본격적인 눈폭풍이 1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을 본격적으로 덮칠 전망입니다. 미국 몬태나주의 일부 지역은 이미 영하 46도를 기록했고 뉴욕주 북서부 버팔로는 최대 91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번 눈폭풍은 역대급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 전역에서는 22일 하루에만 2,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23일에도 1,800여 편의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So actually I was supposed to fly out yesterday, but I got a text message saying that my flight had been canceled completely. Yeah, I was supposed to be home yesterday. 미국 국립철도여객공사 암트랙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눈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Please take this storm extremely seriously. And I don't know whether your boss will let you, but if you all have travel plans, leave now. Not a joke. 야외에서 혹한과 눈폭풍의 직격탄을 맞는 노숙자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ny extreme weather can be really difficult if you're having to live outside, particularly with the cold. One of the things that can be dangerous is people can be laying on the sidewalk or sleeping outside. 유례없는 강력한 눈폭풍에 크리스마스 주말을 포함한 미국의 연말 연시가 최악의 연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항공편 추적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어제 미국에서 2,544편의 항공편이 결항된 데 이어서 오늘 잠시 전 5시까지 현재 2,940편의 항공편이 추가 결항됐습니다. 시카고와 덴버 공항은 대부분 취소와 지연 사태를 보고하기 시작했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은 3시간의 평균 지연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활주로에 빙판이 생기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살얼음이 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로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섭씨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온이 지금 노스다코타는 영하 45도, 그리고 주말에는 영하 55도까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중입니다. 북극권의 냉기류가 남하하고 심각한 겨울 폭풍이 몰고 온 한파가 여행자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미국을 강타했다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보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차와 버스 서비스 당연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엠트랙은 중서부와 북동부 일부 노선에 대해서 서비스를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최대 시외버스 회사 그레이하운드도 앞으로 이틀 동안 중서부 지역을 여행하려는 고객들에게 버스 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여행을 하려던 일부 미국인들이 자동차 여행으로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레이는 상당수 프리웨이들에서 이번 주말 교통체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크리스마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920만여 명이 여행길에 오르면서 이 가운데 81만여 명은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77만 1천여 명은 항공기, 그리고 26만 2천여 명은 버스와 열차 같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통정보업체에 따르면 자동차 여행의 최악의 시간대 바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사이가 꼽혔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차로 여행하기 최악의 시간대로 예상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렇게 기록적인 한파가 닥치면서 이 혹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극소용돌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력 한파가 닥친 이유가 북극 주변을 맴돌고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 극소용돌이가 미국 대륙으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겨울철에 가장 강해지고 차가워지는 이 극소용돌이가 어떻게 미국 대륙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지 지금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대륙권 상층부에서 부는 강한 편서풍 제트기류에 갇혀서 남하하지 못하고 북극 주변에 머물게 되는데 이번 제트기류가 약화하면서 아래로 늘어지고 제트기류를 따라 극소용돌이가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북극에 있어야 할 극소용돌이 이동이 가속화할 경우 극소용돌이의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수시간 안에 기온이 수십 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상기온은 극소용돌이가 제자리로 돌아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어져 최대 수주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런 한파가 미국 대륙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 아직 일치된 의견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영화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It's beginning to look 12월 2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하늘에는 점차 구름이 걷혀서 보다 맑은 날씨 보이겠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7도가량 오르고 일요일에는 3, 4도가량 더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적 낮 최고 기온 80도를 웃돌겠고 올해는 맑고 더운 크리스마스를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남가주 하늘에 조금씩 구름이 늘겠고 화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목요일까지 비는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시 60도대로 뚝 떨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가 느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49도, 해안 지역은 63도, 4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역시 한파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에는 폭설도 이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9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 그치겠습니다. green is the carol that you sing.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LA 카운티에서 1,500여 명의 노숙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AP통신에 따르면 LA 카운티 검시국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리에서 사망한 노숙자를 1,5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매일 5명꼴로 노숙자들이 각종 질병과 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모식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천사들의 모 대성당 LA 대성당에서 마이클 도널드슨 시니어 디렉터가 추모식에 나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추모식을 통해 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추모식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캐런 베스 LA 시장은 노숙자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행에 들어간 캐런 베스 LA 시장이 홈레스 구제책 인사이드 세이프는 이런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지난 화요일부터 LA시의 홈리스들을 호텔과 모텔로 옮기기 시작한 가운데 호텔과 모텔은 LA 시정부가 마스터 리스를 했기 때문에 홈리스들을 옮기는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리스를 하게 되면 호텔이나 모텔방 입주에 대한 통제는 전적으로 LA 시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홈리스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가지고 있어도 막상 홈리스들이 호텔이나 모텔에 입주하려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부처의 직원 부족으로 입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5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시작한 인사이드 세이프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홈리스가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를 가지고 있고 LA 시정부가 이들 홈리스들에게 제공할 방이 있으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할리우드 101번 프리웨이 아래 25명의 홈리스가 기거해 왔는데 이들 중에 11명이 이번 주 초 인근 호텔로 옮겨졌습니다. 시 정부가 충분한 베드만 확보하면 홈리스들을 거리에서 걷어 인사이드로 옮기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정부에서는 홈리스들이 입주할 모텔과 호텔방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 홈리스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짐 정리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홈리스들을 모텔이나 호텔로 들이면서 노숙자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맡은 시정부 직원들이 폐기해서는 안 되는 노숙자들의 짐꾸러미를 폐기하면서 노숙자들과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마약 해독제를 비치하기로 한 겁니다. LA 카운티 교육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죠. 오렌지 카운티 교육부가 마약 해독제 나르칸을 구비할 전망입니다. 최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6개 교육구에 나르칸을 구비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은 2주 초 도널드 와그너 제3지구 슈퍼바이저가 발의했습니다. 12만 달러의 기금을 배분해 교육구 내 고등학교에 나르칸을 구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생명을 구할 나르칸을 구비해야 한다며 이 노력이 제3지구를 넘어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펜타닐 반대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18세에서 45세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펜타닐 과다 복용입니다. 이번 기금으로 인해서 6개 교육구가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나르칸은 1회 분사당 42달러 비용이 드는데 이 각 교육구가 나르칸을 476회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은 되고 있습니다. 계산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약 해독제를 학교에 비치할 게 아니라 학교에 마약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큽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난독증 검사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난독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교육 비영리 단체는 캘리포니아주 3학년 학생의 절반 이상의 60%가 학교 수준에 맞는 책을 읽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학년까지 능숙하게 책을 읽지 못할 경우에 학생들이 학교를 결석할 확률이 높아지고 징계를 받거나 자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의 50개 주 가운데 난독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10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난독증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교사조합의 반대에 의해서 난독증 검사 의무화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급이 높음에서 중간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 외에 로컬 뉴스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중간으로 내려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일주일간 LA 카운티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180명을 기록하면서 위험도가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600명으로 전주의 3,000명과 비교해 12%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78명으로 일주일보다 10%가 줄었지만 올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러 국장은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전파 위험도가 다시 높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1,256명으로 어제보다 18명 줄어들었으며 이 가운데 150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금요일인 23일 저녁 6시 1분부터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54시간 동안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과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순찰 인력을 확대하고 각 지역 경찰들과도 공조를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54시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341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1,151명의 운전자에게는 과속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치안당국이 이처럼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기 시작한 가운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경찰들의 음주운전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LAPD 관계자는 최근 며칠간 LAPD 경찰 7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2배 이상이었고 교통사고를 낸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찰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들은 LAPD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매년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 관련 사건들로 조사를 받는 경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도에는 무장한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들의 위협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LAPD 징계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을 해고하지 않았고 대신 65일간의 무급 정직 처분만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느슨한 처벌로 LAPD 경찰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LAPD는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처벌이나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수년간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경찰들이 음주를 하는 상태에서 총기 소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LAPD 안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LA 경찰위원회는 이번 달 비번인 무장경찰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일부 상황에서 0.04%로 낮추는 정책 변경에 대해 비밀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LAPD에 대해서는 다른 경찰국에 비해 기준치와 처벌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안전의 모범을 위해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증가해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 총격 사건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LAPD 발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81건의 총격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건보다 30.6%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총격 피해도 많아졌는데 관할 지역 총격 피해자는 32명으로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 33.3%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한인타운 지역의 총격 사건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가와 커먼웰스 애비뉴에서 61세 아시안 남성 주민이 총격 피해로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동기간 2,9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94건과 비교해 총격 사건은 감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은 총격 사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총격 피해자는 1,2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가 이 LA 카운티 전국적으로 LA 카운티 지역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행사가 미국 최초 이민단의 도착지인 하와이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어제 오후 호놀룰루시 하와이 시어터에서 이민 120주년 기념식과 축하 공연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실비아장 루크 하와이주 부주지사 그리고 룩 블랭지아르디 호놀룰루 시장과 현재 교민까지 모두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블랭지아르디 하와이 시장은 이곳에 있는 5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이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호놀룰루 시는 오늘 12월 22일을 인천의 날로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도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 한인 사회를 일궈왔고 또 이들의 노력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천은 더 큰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도 화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최초로 주 부지사로 선출된 루크 부지사도 무대에 올라 어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30분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리조나주가 멕시코 국경에 설치한 이 컨테이너 장벽을 곧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관리 방침을 비판해왔던 더거드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지난 8월부터 멕시코 국경 곳곳에 틈을 메워서 이민자 유입을 막겠다며 컨테이너 130개를 쌓은 장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장벽을 계속 늘리겠다는 입장을 추가 발표를 했는데 컨테이너가 설치되는 코로라도 국유림 등지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구역이었고 연방국토개발국은 이를 근거로 두시 주지사에게 컨테이너 철거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후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컨테이너는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상원이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8, 반대 29표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고 하원은 오늘 예산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몇 차례의 시한 연장 끝에 예산안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연방정부는 일시적인 업무 정지인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돼 그 이전에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로 계속 공존하면서 진통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가 지난달 뚜렷한 상승세 둔화를 보였습니다. 상무부는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5%,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0월 6.1%에서 내려와 5%대에 진입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간주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입니다. 상품 물가가 전월보다 0.4% 하락한 반면 서비스 물가는 0.4%가 올랐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12월 이후 최소폭인 7.1% 올랐다는 열흘 전 노동부 발표에 이어서 1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오름폭이 줄었다는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을 것이라는 정점론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비싼 사업 운영비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레어먼트 맥케나 칼리지가 실시한 2022년도 코스몬트 로즈 사업 운영비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무려 64%의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사업 운영비가 보다 저렴한 네바다, 애리조나, 텍사스와 오레곤으로 옮겼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가 좋은 지역은 라스베가스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캘리포니아의 2,832개 기업이 라스베가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노동비의 요소가 지목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 50센트까지 오르는데 이것은 텍사스, 아이다호, 유타 최저임금의 무려 2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또 남가주에서 가장 사업하기 비싼 곳은 LA 카운티로 꼽혔습니다. 남가주에서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따른다며 주택가격과 사무실 임대료, 노동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주와 지역 정부의 규제는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카이파와 유카밸리, 히스페리아 등의 지역은 사업 운영비가 그나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가 NFL 중계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획득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가 7년간 매년 평균 $20억 내고 NFL 일요일 경기를 중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간 총 액수는 $140억. 하지만 추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튜브가 지불해야 할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와 NFL의 계약은 TV 시청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동 세탁기의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미국 뉴스룸 공지를 통해 일부 세탁기 모델의 조작 패널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서 리콜이 필요하다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개선 조치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대상 제품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2월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전자동 세탁기 14개 모델 66만 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이 크리스마스 정신을 살려서 종교와 정파 상관없이 화합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가르고 서로 대립하게 하는 모든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 중요치 않으며 겨울밤의 고요 속에 다 희미해질 뿐이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인 희망과 사랑, 평화와 기쁨은 종교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다면서 특히 팬데믹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지난 몇 년과 같은 힘든 시기일수록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서로를 분열시키기보다는 통합할 수 있는 지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미국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자행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의 진상을 조사한 연방하원 조사특위 최종 보고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친출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에 따르면 특위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 것입니다. 18개월간 진행된 조사 기간에 수집한 증거들과 인터뷰 내용, 특위 활동 내역 등을 망라한 8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는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11가지 권고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1월 6일 의회 난입사태 관계자의 공직 임용, 영구 제한을 검토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보고서 전문 공개는 지난 19일 154페이지 분량의 요약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특위 최종 보고서에 실려있던 이 권고사항들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요새 장보기 겁난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죠. 특히 계란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파 그리고 가금류의 살처분으로 산란 개수가 급감하면서 계란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먹거리 계란 가격 급등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 계란 큰 사이즈 12개 평균 도매 가격 한 더즌이 $5.36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계란 가격의 급등을 불러온 데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가금류 살처분 여파에 따른 것입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올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수는 5,800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3.2%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장점치보다 0.3%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3.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는 2.9%였지만 개인 소비 지출 등이 상향 수정되면서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잠정치인 1.7% 증가해서 2.3%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2.0% 늘어나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졌던 미국 경제는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상향 수정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란 우려로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LA 다저스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지금 징계 중인 트레버 바우어의 이 출장 정지 기간이 딱 절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24경기에서 194경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장 정지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다저스에서 과연 이제 내년에는 마운드에 설 수 있을까? 라는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LA 타임즈 어제 징계 축소 결정 나오자마자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바워를 방출하라 라고 LA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다저스의 마운드에 빈자리가 있고 클럽하우스에 빈자리가 있어도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에게 뒤처지더라도 바워를 마운드에 세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장 정지 징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고 또 중재인은 전체 처벌 자체를 부당하게 판결하지 않았고 194경기 출장 정지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워가 와봐야 분위기가 좋아질 리 없다는 이유로 해서 방출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한국 축구에서 축구대표팀의 주장으로서 마스크 투혼을 펼친 손흥민 선수가 4년 연속 올해 남자 선수로 뽑혔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손흥민은 2022년 한국 축구 최고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로 꼽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어 아시아인 최초로 유럽 빅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를 모은 카타르 월드컵. 수술까지 해야 하는 큰 부상도 손흥민의 마스크 투혼과 기적 같은 회복을 막질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포르투갈전 종료 직전 70m 폭풍 질주와 결정적인 패스로 극적인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힘을 보여준 손흥민은 대표팀 후배 김민재와 조규성을 제치고 대한축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남자 선수로 4년 연속 뽑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밤잠 설치시며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 월드컵 16강을 지휘한 벤투 감독은 올해의 지도자상을 수상한 뒤 한국어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Significa muito para mim, especialmente porque foi devido ao objetivo que todos conseguimos. 감사합니다. 여자 아시안컵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이끈 에이스 지소연은 2년 연속이자 통산 7번째 올해의 여자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알았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내년 3월에 열리는 WBO에 미국과 일본이 초호화 전력을 꾸리고 있습니다. 커쇼와 오타니 같은 슈퍼스타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다음 주에 예비 엔트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클레이튼 커쇼와 마이크 트라웃 등 역대급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 대항마로 꼽는 팀은 일본입니다. 1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일본은 메이저리그 역사를 다시 쓴 오타니 등 슈퍼스타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속 160km대 직구를 앞세워 퍼펙트 게임을 달성한 지바 롯데의 사사키 로키는 벌써 미국에서도 주목할 정도입니다. Olympic champions from Japan. He was perfect beyond one game. Incredible pitching from Roki Sasaki. 반면 1라운드부터 일본과 맞붙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빅리거가 적은 시점에 WBC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김하성과 박효준의 합류는 유력하지만 주전 1루수로 예상되는 최지만은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팔꿈치 수술을 받은 데다 이적 후 피츠버그와 WBC 출전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KBO 관계자는 본인의 출전 의지가 확고해 예비 엔트리에는 포함할 예정이지만 1월 중순쯤 합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 예비 엔트리 35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저희 이강철 감독님이랑 코칭 스태프가 호주로 출국을 해서 KBO는 일단 다음 달 4일 35인의 예비 엔트리를 발표하고 WBC 공인구를 투수들에게 지급하는 등 본격적인 WBC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일요일 크리스마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